안녕하세요. 복층 살롱의 살롱주인 고유입니다. 네, 놀러서는 제한입니다. 이번 주 펜트하우스 5에서 6회는 진짜 너무 끔찍하다고 말해도 될 것 같은. 솔직히 말하면 5회는 뭔가 불편하다. 너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6회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답답함의 극치. 제니가 네네네. 햄버거 먹듯이 우리가 고구마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김순옥 작가가 네. 우리한테 막 고구마를 막 입에다 막 계속 넣는 거야. 코로도 넣고 막 어. 귀로도 넣고. 이런다고 우리가 사이다를 먹으면 막 시원해질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라이브를 하면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 동시에 느꼈던 감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일단 연출적인 부분은 굉장했다라고 조금 얘기할 수 있을 것 솔직히 같아요. 말하면은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까지 막 열이 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작가가 필력을 가지고 그리고 주동민 감독의 연출을 가지고 이것들이 혼합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가지의 결과물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시청자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냥 잡아 끌고 그냥 갔어. 그냥 이렇게 끄집고 가가지고 이 봐, 보란 말이야. 이거 봐. 이렇게 답답한 거 보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진짜 난리 나요. 일주일에 2편이나 하는 드라마, 그것도 1시간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정말 한국 드라마 정말 진짜 대단하지 않나. 시즌 1에서 시즌 2까지 텀이 있었고 그 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야. 그 기대감을 충족하고도 넘어요. 김순옥 작가의 역대급 작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로 연출할 수 있는 드라마 아마 지금 현재로는 펜트하우스가 유일할 겁니다. 이게 50화나 되는 장편이라는 거를 감안한다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주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5화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천서진이 친딸이 아니었어요. 천명수의 딸이긴 한데 그쵸. 엄마가 새엄마였어. 이거를 보면서 이제는 이해가 가. 왜 그렇게 동생이 잡아먹을 듯이 계속 덤비고 엄마가 왜 그렇게 못마땅해 했는지, 왜 동생 편을 그렇게 밀어줬는지. 그 예전에는 그냥 하윤철이라는 그 농촌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의사랑 결혼해서 그렇게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렇네요. 어릴 때부터 얘를 엄청 싫어했다는 거를 이제 천서진의 대사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명수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엄마와 동생은 혈육이 아니라서 배척받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주단태는 돈만 밝히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뒤에서 청와재단을 먹으려고 하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헤어진 하윤철은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오연에게 가가지고 나를 압박해. 그러니까 이거 막 사방에서 압박하고 결국에는 아무데도 기댈 곳 없는 혼자가 됐어요.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유일한 혈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은별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은별이한테 지금까지 집착하고 얘한테 왜 그렇게 들들 볶았는지 그냥 천명수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거를 배워서도 있지만 결국에는 은별이라는 혈육을 내가 어떻게든 케어해서 얘를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진짜 나에게 남은 혈육은 하은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천서진이 그동안 하은별한테 과도할 정도의 집착을 해온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 이해를 조금 뛰어넘는 사건들이 이 5회 6회에는 있었죠. 결국 하은별이 청아예술제 트로피로 베로나를 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죠. 근데 이 베로나가 당하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엄마인 천서진이 하은별을 어떻게든 케어하려고 하던 그 과정에서 은별이가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또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인 게 있단 말이에요. 은별이가 자기 아빠에게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죠. 네. 아빠인 걸 증명하라면서. 그게 뭐냐면 베로나의 피아노 선생, 반주 선생에게 곡을 망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부러 한음을 더 올려줘라 뭐 이런 식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음이 맞지 않아요. 베로나가 낼 수 있는 하이 피치가 있었는데 그 하이 피치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를 하면서 베로나를 망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베로나의 재능을 폭발시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베로나가 너무나 완벽한 소리를 냈기 때문에 은별이는 오히려 더 반작용으로 엄청난 충격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압박을 받고 더욱더 긴장을 한 상태에서 약을 엄청나게 먹어요. 끝나고 나서 베로나를 보고 나서 질투심과 여러 가지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환청까지 보면서 이제 베로나를 위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엔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좌님이 계속 라이브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하윤철이 하은별의 부탁을 들어준 게 하나의 트리거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이게 남보라를 매수하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건의 스노우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윤철이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눈덩이가 이렇게 굴러 내려가듯이 커져버렸다. 그렇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해로 남을 수가 있지만은 남보라의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행의 씨앗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모든 게 파멸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로나가 평소의 실력보다 더 높은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은별이 그렇게까지 약을 먹고 이 사단이 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쵸. 은별이가 베로나를 죽이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멘붕 상태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근데 은별이에게는 베로나를 죽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세 가지가 남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목걸이, 트로피, 그리고 드레스란 말이에요. 예. 드레스는 이거를 버리려고 새벽에 몰래 나왔다가 엄마에게 들켜가지고 결국에는 그 드레스를 천서진이 처리를 해줍니다. 네. 불태우기도 하지만 이거와 똑같은 드레스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데뷔를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천서진의 삐뚤어진 모성애를 볼 수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트로피는 사물함에다가 놓고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은별이 숨겨놨었죠. 그래서 이 트로피를 천서진이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갔는데 오윤이야 제니 엄마에게 들킵니다. 네. 그 위기의 순간 사물함 열으니까 없네? 그냥 사물함 뒤편에 하윤철이 숨어있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별이가 천서진이 이제 사물함으로 가가지고 이걸 처리하기 전에 하윤철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트로피를 흑경이 사물함으로 옮겨놓고 그 모든 과정을 끝난 뒤에 이제 천서진과 얘기를 나눕니다. 진짜야? 진짜로 은별이가 죽였어? 라고 하는데 그래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든 해결할 생각을 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윤철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냥 맞아요. 순간의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했지만 하윤철도 안단 말이에요. 이거 금방 드러날 거고 결국에는 은별이가 몰아세울 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더욱 안 좋은 방법으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게 악조건이 악조건을 더 불러일으키면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다른 범인도 세우고 로나를 죽여야 된다는 마지막 그 해서는 안 되는 얘기까지 천서진에게 들으면서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는 천서진이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별이 네 딸이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하윤철은 지금 애당초 여기 헤라펠레스에 돌아온 이유가 하은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윤철이란 캐릭터 자체는 지금 친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든 거의 무조건적으로 옹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고 기존에 배신을 한번 했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배신자 성향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더 이상 발을 빼지 못하게 된 거 아닌가. 하윤철의 선택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생각을 하고 모든 분들이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윤철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더 말이 돼요. 하윤철이 자신의 딸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 딸을 지켜야 된다는 그 압박감 하나로 모든 이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잘못인 걸 분명히 알아요. 알고 시작한단 말이죠. 천서진처럼 이거를 어떻게든 무마해가지고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하는 그 안타까운 부성애죠. 잘못된 정말, 부성애. 네, 삐뚤어졌지만. 그러니까 삐뚤어진 모성애와 부성애가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딸을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예전부터 계속 이런 의심이 있긴 있었어요. 하윤철이 베로나의 친아빠다. 지금까지 계속 떡밥으로 나온 게 누가 보면 베로나 네 친딸인 줄 알겠네? 그런 식으로 계속 드립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기우진이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즌1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로나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단어들로 인해서 설마 하윤철의
친딸 아니야 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까지 따져봤을 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불가능하진 않죠. 사실 오윤이나 하윤철이 그 다음에도 한 번쯤 만났다면, 하윤철이 배신한 다음에도 한 번쯤 만나서 잠자리를 가졌다면 가능하긴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하윤철의 딸이 아닌가라고 계속 몰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이번에 오윤희가 마지막에 너무 치명적인 대사를 날립니다. 네, 하윤철, 너는 베로나한테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확정적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렇게 베로나가 숨이 깔딱깔딱하는 이 순간에 그렇게 독백을 날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천서진이 하윤철에게 로나를 죽여서라도 은별이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윤철이 로나를 죽여서 안 되는 이유가 하윤철의 친딸이 베로나인 거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로 오윤희의 대사가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윤철은 자신의 딸을 지키려고 자신의 딸을 죽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하윤철의 친딸인 하은별이 하윤철의 친딸인 베로나를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처를 받게 했고, 거기다가 이제 또 하윤철이 자기 친딸 베로나의 숨을 자기 손으로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하윤철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도 그 오윤희 경찰서에서 오윤희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두 번이나 배신할 줄 몰랐다고 얘기를 했고, 은별이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근데 이 지키려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 친딸 베로나를 죽이는 그런 과정까지 오니까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로나가 친딸인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뭔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하윤철의 목숨을 끊게 되는, 스스로 끊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상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하윤철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은별이 친딸이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친딸인 베로나를 죽였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하윤철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예. 은별이한테 그냥 중압감을 살짝 낮춰주려고 이거를 매수를 시도해가지고 조금의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이 작은 약속이 모든 사건을 크게 만들고 결국에는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나비 효과네요. 이 나비 효과가 너무 커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하윤철이 베로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니까, 나비 효과라는 그 영화 기억나시죠? 네. 그 명작이잖아요. 네. 거기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이제 탯줄로 감아가지고 죽는 그 감독판 그 엔딩이 있어요. 엔딩이 두 개였죠. 그러니까 하윤철은 결국엔 자신을 자책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시즌 2에서 그럼 하윤철은 퇴장할 것이다. 그리고 은별이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그렇죠. 가면증후군이라는 그 병명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압박감을 약으로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치료라기보단 버티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린다면은, 그리고 이번 사건을 결국에 밝혀지게 된다면 은별이는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베로나가 정말로 죽었다면, 지금 시즌 1은 민설아가 죽었고 시즌 2는 베로나가 죽었고, 이 흐름대로 가면 시즌 3에서도 어떤 아이가 하나 죽게 될 것인데 그게 은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은별이가 지금 이런 극한의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쵸. 정말 이번 5, 6화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던 그 장면이 나온 게 있어요. 바로 이지아 배우의 컴백이죠. 네, 그렇죠. 이지아 배우가 펜트하우스로 컴백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지아 배우님 정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